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마감이 됐죠. 마감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별 각계 전투의 장이지 지수를 그렇게 신경 쓸 장은 아니다. 최근에 모닝브리핑 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종목별 각계 전투장이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 올라간다라는 보장 별로 없고,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내 종목 같이 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리는 종목 위주로 가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 코스피는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코스닥을 노리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장의 매도 포지션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급락의 구조나 추세 하락의 구조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자꾸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뉴스부터 이제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다 보니까 좋지 않아 가지고 빠지는구나 라는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좀 흐름들이 느껴집니다. 뭐냐면 개인들의 자신감을 자꾸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짓밟아 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잘 안 돼.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오류가 제가 박스권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박스 상단에서는 마치 치고 나갈 것처럼 호재가 만발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매수를 들어가고, 반대로 박스 하단에서는 어떻게 세상 망할 것처럼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엉뚱한 손절을 한다. 지금이 딱 그런 흐름을 단기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박스 흐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올해 박스 몇이에요? 2323에서 어디? 2607. 근데 이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작년의 흐름에서 이것보다 하나 더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2400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2607 넘어서니까 어디 간다? 2782.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그냥 상단 박스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607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틀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어떻게 됩니까? 늘 시장을 평가할 때 최고가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시장 안 좋다 떨어진다. 물론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못 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언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 좋다 떨어진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너무 못 간다, 2차 전지 안 좋다 뭐 한다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차 전지는 하단에 언더슈팅 구간이거든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하단 깨질 때 컷하지 않으면 언더슈팅 기간은 버티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여기서 매도를 친단 말이죠. 그리고서 무엇을 매수하냐? 5월달에 가장 순매수 많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너무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매도 개인들 많이 나올 때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들 너무 잘한다. 그동안 물리고 어려웠던 분들 나와가지고 이제 천천히 그 현금 쓰는 거 고민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불과 한 위에서 5%만 밀어도 어떻게 합니까? 막 득달같이 매수로 달라붙죠. 그러니 우리 시장이 제 아무리 박스권을 만들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늘 힘들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 박스권 상단에서 따라붙고 하단에서 컷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시장은 그저 그냥 각기전투의 장이다. 즉 지수는, 그러니까 지수의 의미가 뭡니까? 지수는 뭡니까? 어떤 종목들의 합이잖아요. 종목들이 뭉쳐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평균 낸 스탠다드한 지수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에 계속 매몰돼 가지고 자꾸 안 좋다 뭐 한다 그러니까 엉뚱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엉뚱한 자리에서 컷하고 이것들을 반복한다. 그러니 자꾸 새로운 종목을 노리지 말고 뭐 하시라? 내가 하던 종목 하시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장은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갈 장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 장이 나오면 제가 현금 확보하라고 그러지 언제 각계 전투로 매매하라고 그럽니까?
제가 곧버스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도 현금은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현금 가지고 천천히 봐야 될 때이다. 뭐 대표적으로 가스가 최근에 그쵸? 5, 6, 70% 이렇게 딱 먹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매도, 그러니까 조정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현금 가지고 다시 매수 타이밍 노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장이라 그러면 현금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장은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라라는 거. 근데 왜 내려와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프로그램 비차익이 코스피를 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노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올해 지금 들어서 외국인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10조 이상 들어왔는데, 그쵸? 어제 같은 경우에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죠. 그래도 어떻게 남은 게 많은데 왜 자기네들이 손해볼 짓 하겠습니까? 그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언론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데서 풀어내니까 자꾸 우리 시장이 안 좋다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처럼 계속 세뇌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각계전투하는 장, 즉 종목 보고 내가 할 종목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많은 그런 장이다. 6월 흐름에 있어서 여전히 코스피는 그냥저냥 지네들 마음대로 프로그램 비차익이 움직인 대로 끌려다닐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주요 종목들 보면 매수가 땡기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2차전지 정도만 저희들 이야기 드리죠.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 그냥 주워가는 정도이지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여전히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보다 다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한 흐름이 있을지라도 종목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운 없으면 내가 그냥 내주면 돼요. 근데 운 좋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운 좋은 것도 아니죠. 어찌됐건 종목 선택이 잘 됐으면 시장의 이 흐름에 몇 배의 수익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제 공식 포트 카페 본 가족분들하고는 공식 포트를 당연히 운영하는데 금요일 날 장 초반에 저점에서 풀로 또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후반에 올라왔으니까 수익 마감을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장이지 막 무서워서 그렇게 피할 장 아니다. 근데 6월 초반에 중요한 거 코스닥이 얼마나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름으로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왜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조정이 조금 더 세게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초반에 코스닥, 코스피는 상관없어요. 코스피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 알 바 아니고 특히나 코스피랑 코스닥이 또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코스닥이 얼마나 치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반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5월 마감 어제 흐름에 있어서 막판에 들어왔었던 어떤 매수세들이 연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특히 2차전지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손발 다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잖아요. 저는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마무시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저점을 알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코스닥이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6월 마감하면서 상반기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잘 갈무리해서 편안하게 하반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박약한 수익 구조에 의해서 쫓기듯이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월 월간 시황에 있어서는 6월 초반의 흐름이 괜찮다라고 그러면 후반 마무리까지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별 각계 전투를 한다라 그러면 지수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매수도 별로 보이지 않지만 매도 포지션도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클지언정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들 그럴 장사는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좀 적은데 코스피에서 5월 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2개 삼성전자랑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고 코스닥은 JYP랑 리노공업 보고 또 TF랑 천연가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멤버십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갈무리한 기술백과사전 60강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종 여기에 심화된 교육방송과 종목 추천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유튜브에도 글이 올라오는 란이 있죠. 그쪽 가시게 되면 우리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 글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신규 가족, 저희 이제 7, 8월에는 신규 가족을 받지 않습니다. 여름에 이제 포트랑 수익이랑 좀 강화를 시키려고 조금 더 기존 분들에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 따라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부터 간단하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저는 이거 올라올 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개인들 너무 잘하고 있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삼성전자는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지수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종목이지, 정말 좋아서 올라가고 나빠서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겠고, 아무리 빨리,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급하다 하더라도 72,000원 위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72,000원짜리 매수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 종목을 접근할 때 나름 물려도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는 자리가 이 68,800원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름 효율 있는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잖아요. 67,300원 800원 그쵸?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 그쵸? 그리고 승부 자리는 얼마? 55,700원. 이 자리는 단기에 오진 않겠죠. 왜냐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요 위에서 조금 더 파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나름 괜찮은 단가는 68,8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요거 고점 대비 조금 밀었다고 해가지고 막 매수를 들어간다? 전혀 동떨어진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5조나 매수했는데 쟤네들이 이거 물린 거 아니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55%예요. 그럼 얘네 단가가 어딜까요? 단가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55%의 비중에 있어서 5조 정도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에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그걸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매수를 들어간다?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 전혀 의미 없이 매수하지 마시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안전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디를 내려가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 단기에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적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가격이 아닌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어찌되었거나 제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72,000원 구간, 그 다음에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68,800원 아래 구간, 그리고 웬만하면 63,200원, 62,800원 이런 구간들에서 노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렸죠. 한국전력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요금 인상? 예를 들어서 요금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 하더라도 단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굳이, 그쵸? 저런 자리에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너무나 예쁘게 쌍봉들, 사실 이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런 자리들 왔을 때부터 내줘야 되고, 그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 내줘도 사실 상관없었던 그런 구간들이고, 역시나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종목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대고 싶지 않지만 굳이 노린다라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얘도 18,000원 아래에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점차 만들어가지는 패턴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가 이 전고를 넘었기 때문에 조금은 언밸런스게 하긴 하지만, 헤드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어깨 자리에서 잡는 것이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 종목을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18,000원 아래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JYP입니다. JYP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서 지금 거의 삼토막 날 기세로 내려오고 있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예측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5만원 구간입니다. 지금은 예측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난주 일요일 라이브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추세전환 만들었죠. 다시 눌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게 올라타게 되면 컷 잡고, 그러니까 이거 저점 컷 잡아도 괜찮아요. 저점 컷 잡고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 놓고 당연히 어디 타점을 노립니까? 첫 번째로 깨졌던 7만원 마디 이 자리까지 노리고 가는 거고, 만약에 컷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짧게 내주고 다시 5만원대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지금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물리셨던 분들이 컷 걸고 물타기를 하는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위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 많겠죠. 특히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위에 매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로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떻게 반등 오게 되면 이 7만원 자리에서는 내줄 거 내주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좋다 나쁘다 개념보다는 일단 여기에 헤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이런 패턴들은 다 이 아래서 잘해야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나오는 상단 박스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 많이 매수가 들어갔는데, 물론 이 개인이 진짜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라고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뭐 이미 시장에서 제일 부자가 됐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올라오는 122평 한 번에 깨기 어렵거든요.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 리바운드 24만원에서 28만원의 박스를 보고 이 구간을 노리는 매매가 가장 좋지, 여기에서 또다시 밟고서 또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저는 이 24만원짜리에서 요 자리에 이 리바운드를 노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매매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MF입니다. TMF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제가 굳이 저희 가족분들한테 드렸던 그런 몰빵 전략까지 공개방송을 오픈을 드리면서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 시장이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변동성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아니 50불만 가도 어떻게 합니까? 10%, 20%, 30%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30%도 넘겠죠. 이렇게 가면 33%,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고, 기존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본 종목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추세를 타면 쭉 올라가잖아요. 저는 다시 금리 인하가 움직이게 되면 이 구간은 다시 몇 년 동안 안 올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버티다 보면 배당도 받고, 그렇죠? 시세도 먹고 이러면서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이제 목표였었던 2.876 어떤 자리죠? 요 자리죠. 이 자리부터 해가지고 싹 매도를 잘 하고 나서 슈팅까지 나왔지만 원하던 3.2는 안 왔어요. 이 3.2가 오면 어떻게 된다? 매도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다만 슈팅이 나왔던 것 뿐이고 슈팅까지 맞출 수 없다라고 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자리들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리는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깨를 맞출 수 있는 요 자리다. 2.4에서 2.5 이 라인이 오게 되면 이거 딱 온전히 드신 분들, 더군다나 올해 지금 이 타임 한번 먹고 이번 타임 한번 먹은 거잖아요. 드셨던 분들은 뭐 세 번째 사이클이라고까지는 하긴 좀 어렵고 2.5 정도 사이클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리바운드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미 움직이고 나니까 막 뭐 AI에서 전기 수요가 많고 뭐 천연 뭐 청정 에너지 뭐니 해가지고 막 뭔가 미사옥으로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흔들릴 이유 하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라 그러면 전혀 무리가 없다. 가스 불패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지금장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비중이 크다고 고생하겠죠. 저희도 2차전지를 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장이거나 망할 장 아니에요. 제 장, 그러니까 진짜 작년이었죠. 작년 11월 정도 생각해 보면 10월 그 장 생각해 보면 지금은 천국 같은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언제든지 정말 저희 최저 비용을 받고 있죠.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시장에서 잘못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 최소한의 아웃퍼폼은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거 그렇게 믿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